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도 급증했죠. 사태가 길어지면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마저 역행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제로 지난 2, 3월 서울시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재활용 쓰레기가 15%나 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최근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12,000점을 분류한 결과 30% 가까이는 일회용품이었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다 같이 지켜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우리의 지구. 원인은 탄소 배출과 온실가스이다. 탄소 배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축산업이라고 한다. 축산업을 위한 사료 제작은 많은 비료와 살충제를 쓰게 하고 그로 인해 토양이 엉망이 된다. 덴마크의 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가스 배출을 최대로 낮출 수 있는 건 바로 비건의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비건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플렉시테리언부터 과일과 곡식만 먹는 프루테리언이 있는데 이 많은 종류 중 나는 비건에 맞추어 비건 식사를 도전해 보려고 한다. 비건으로서 먹을 수 있는 식단과 지구를 위한 비건 식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건강한 면을 먹고 싶을 때 자주 먹는 이 메밀면. 메밀면을 사용해 비건식 샐러드를 만들 수 있다. 일정량의 메밀면을 삶아준다. 그 사이 양상추를 물에 씻어주고 곁들여 먹을 버섯도 구워준다. 면이 다 익었다면 찬물에 헹궈준 후 양배추와 버섯, 아몬드를 올려준다. 들기름을 적당히 둘러주고 따로 만든 양념도 함께 넣어준다. 그럼 완성! 먼저 양배추를 삶아주고 그 사이 강된장을 만든다. 버섯과 양파를 잘게 썰어 양념장과 함께 볶는다. 양배추가 다 삶아지면 현미밥과 함께 말아준다. 그 옆에는 손질한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놓아준다. 이 김치는 젓갈에 넣지 않고 비건 방식으로 만들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완성! 이 김밥에는 오로지 3가지 재료만 들어간다. 밥에는 참기름과 유부초밥 가루를 함께 넣어준다. 그리고 꾹꾹 눌러 담아 싸준다면 완성! 아쉽게도 두부면을 구하지 못해 이번만 소면으로 대체하였다. 소면을 1, 2분 정도 삶고 참기름을 두른 팬에 파를 넣고 볶다가 면과 양념을 넣고 볶아준다. 버섯도 굽고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넣어주면 완성! 이번에 처음으로 식물성 콩고기를 구매해보았다. 콩고기
소고기를 해동시켜 잘게 다진 후 패티 사이즈로 만들어 구워준다. 양상추를 씻고 방울토마토를 얇게 썰고 양파를 볶아준다. 그리고 준비해둔 재료를 하나씩 빵 위에 올려준다. 그럼 비건 샌드위치 완성! 이렇게 5일 동안 하루 한 끼 비건식을 도전해보았다. 가공육이나 달걀, 유제품 등의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체품을 찾는 과정이 까다롭기도 했지만 직접 요리를 해보며 부딪혀보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자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도 비건식 습관은 지구를 위해서 많은 이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동물성 대체품을 찾아보고 오늘 하루 한 끼 정도는 지구를 위한 메뉴를 먹어보는 건 어떨까? 지구가 아프대요. 지구가 아프대요. 우리가 돌보지 않아서 울고 있네요. 울고 있네요. 우리의 지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환경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선택을 할 필요 없이 우리 각자가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5가지 환경보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가정에서 간단한 조치들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세요. 전등을 불필요한 때에 끄거나 냉장고, 문을 잠시 열어두는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전가전을 사용하고 전기장치들을 끝내고 멀리서 끄기 위해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하는 등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활용과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통과 분리수거 함께 현명하게 사용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자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재질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하고 재활용품들을 재사용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지구의 자원을 아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활용입니다.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처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우리의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식습관 변화입니다. 채식 또는 저탄소 식단을 선호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자원 소비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기후 보호에 기여하는 장면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노력이 지구를 지키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현재입니다. 다들 5월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5월답지 않은 더위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6월 역시 과거에 보내온 6월에 비해 더운 것 같은데요. 이러한 현상은 모두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상기후와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올해 3, 4월 기억하시나요? 서울을 기준으로 4월 초 개화 예정이었던 벚꽃은 3월 말에 이른 개화를 했습니다. 벚꽃의 개화 시기가 과거보다 빨라졌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여름이 다가올수록 장마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나요? 특히 올해는 여름철 장마에 대한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들리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올 여름 동안 비 오는 날이 비가 오지 않는 날보다 많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비해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이 짧아졌음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그저 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었던 현상이라 이상기후의 심각성이 더 잘 와닿지 않나요? 그럼 이 이상기후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의 열을 받아 온도를 높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는 극단적인 날씨를 몰고 오고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탄소 배출 또한 지구의 평균 기온 증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은 수증기의 양을 증가하게 하고 이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올여름 장마철 역시 이러한 영향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이상기후의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 같은 대학생들도 이를 막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알아보면 좋겠죠? 첫 번째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탄소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진과 같은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탄소 제품 구매는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제품 소비로 환경에 기여했다는 약간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인 에코드라이빙입니다. 친환경 운전 실천, 에코드라이빙,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코드라이빙은 타이어 공기압 체크, 짐을 최소화하여 트렁크 비우기, 급출발과 급제동 삼가하기, 경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기 등이 있습니다. 운전 습관 개선, 연료 절감에 온실가스 절감까지 친환경 운전 실천, 에코드라이빙을 해보신 건 어떨까요? 이상기후의 심각성과 원인, 개인이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까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